문재인 대통령이 7박 8일간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기 전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와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번 순방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고일환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베트남과 필리핀, 문재인 대통령은 7박 8일간 동남아 3개국을 순방했습니다. 이번 순방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였습니다. 우선 아세안과의 관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신남방 정책을 천명했고 그에 대한 또 아세안 각국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시작으로 베트남과 필리핀, 싱가포르와 정상회담을 여는 등 아세안의 중심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다가섰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도 중요한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연중 방중을 초청받고 또 수락을 했습니다. 아마도 다음 달에 있을 그런 이 방중이 양국 관계 발전에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국가서열 1, 2위와의 연쇄 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회복을 공식화했다는 설명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한 것도 성과로 꼽았습니다. 아세안 국가들 포함한 동아시아 모든 나라들로부터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그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그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간담회에선 외교 안보 문제만 질문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귀국 후엔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가는 국내에는 적폐청산에서 파생된 논란 등 적지 않은 현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채에서 탄력을 받은 문 대통령이 국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한 가운데 중국은 양국이 이들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일치된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 양국이 두 차례 회담에서 일치된 신호를 보냈다면서 이는 중국이 한국과 함께 노력해 장애를 극복하고 양국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달성한 중요한 공동인식을 근거로 한국과 함께 양국 관계 개선과 발전을 추진하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 13일 우리 측으로 넘어온 북한군 병사가 공동경비구역까지 지프차를 타고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군은 이 병사에게 40발이 넘는 무차별 사격을 가했는데요. 일부 정전협정 위반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 넘어온 북한 병사의 귀순 과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병사는 군용 지프를 타고 북측 초소까지 접근했다가 차량이 배수로에 빠지자 차에서 내려 우리 측으로 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추격조 4명이 병사를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동이 식별되었던 3명과 적 4초소 방향에서 증원되었던 1명, 즉 4명이 추격 및 사격을 실시하였고 저희들은 대략 40여 발 정도 사격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사격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북한군이 쏜 화기 가운데 JSA에서는 소지할 수 없는 소총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의 AK 소총탄 발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정전협정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유엔사를 통해서 엄중 항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북한군 추격조나 추격조가 쏜 총탄이 군사분계선인 MDL 남쪽으로 넘어왔을 가능성입니다. 군은 사건 발생 지점이 MDL에서 불과 10m 떨어져 있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추격조나 총탄이 우리 측으로 넘어왔다면 정전협정 위반이지만 현재로선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북한군의 총격에 대응 사격이 없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JSA를 관할하는 유엔 사령부 교전 수칙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군 당국의 입장입니다. 연합뉴스 TV 임혜준입니다. 국회에서는 북한군 병사 귀순 과정을 두고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국당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응이었다고 질타했지만 민주당은 위급한 상황에서 이 정도의 대처는 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여야는 북한군 병사 귀순 과정에서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놨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북한 총탄이 처음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별다른 대응 사격을 하지 않은 것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JSA에서 우리 MDL 우리 쪽에 북한의 총탄이 아마 처음 피탄된 사건 아닙니까?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북한의 총이 우리를 향해 날아왔는데 우리는 어떠한 경계태세, 어떠한 대응 조치를 취했습니까? 북한 요원에 대해서 사격을 했는데 우리 아군 쪽으로 달려서 넘어오는 인원에 대해서 사격을 했는데 아무 사격을 안 했다. 의원님 그게 이제 반면 민주당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 귀순 병사 구조에 성공한 우리 군의 대응을 높게 사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이 총격이 오가는 이런 위급한 상황이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들고 교범을 만들어 놔도 현장 대응을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대처는 상당히 잘한 대처라고 보고. 한편 북한 병사가 귀순 과정에서 JSA 내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이후에도 총을 맞았는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만약 그랬다면 북한에 강력 항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상률입니다.